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6일 오전 9시 35분입니다. 오늘은 39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당함으로써 62년의 생애를 마친 11.6 사건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부끄럼 타는 초인, 소박한 삶을 살면서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초를 닦고 제도를 정비했던 위대한 교사, 혁명가, 군인, CEO의 삶을 되새겨 봅니다. 오늘은 기분 좋고 든든한 뉴스를 전하게 되어서 저도 기쁩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핵 전력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대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이 의미를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면 잘 모르게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INF 탈퇴 선언입니다. 탈퇴를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아마 협상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협상은 당사자가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198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 조약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이라고 불립니다. 중거리 핵 전력 조약, 쉽게 말하면 중거리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하지 않는다 하는 약속을 당시에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레이건 미국 대통령 사이에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탈퇴하겠다,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볼튼 보좌관을 러시아로 보내가지고 그 의사를 통보하고 러시아 쪽의 반응을 듣고 있는데, 예상했던 대로 러시아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중국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속을 그동안에 러시아가 지키지 않았다, 우리만 지켰다, 이러니까 오히려 세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사정거리가 300에서 3,400마일, 300에서 3,400마일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은 만들지도 않고 배치하지도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87년에 이루어졌는데, 87년에 이게 역사적 협정이었습니다. 역사적 조약이었습니다. 1983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유럽에 중거리 미사일, 퍼싱2 미사일을 배치를 합니다. 그때 유럽의 좌익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운동을 했지만은 레이건 대통령은 유럽 각국 정상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왜 배치를 하느냐? 소련이 배치한 SS-20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퍼싱 미사일을 배치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소련의 SS-20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중단거리 미사일은 소면은 사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배치한 것을 미국이 배치하니까 서로 중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소련의 전략적 우위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협상이 들어간 겁니다. 소련이 협상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즉 1987년에 소련과 미국은 앞으로 중거리 미사일 만들지도 않고 배치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핵탄두도 줄인다 하는 약속이 INF입니다. INF. 이게 그 뒤에 여러 이 핵무기 줄이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고, 이게 고르바초프로 하여금 개혁 개방 정책으로 가도록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중요한 계기. 이게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되다가 보니까 어느새 러시아가 계속 약속을 어기고 크리미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리미아를 빼앗아 버리고 우크라이나 동쪽에는 내전을 일으키고 하는데도 역대 미국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요걸 딱 잡아냈는데,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마크 A. 티센 칼럼니스트가 쓴 분석한 전략 내용에 따르면은 진짜 목표는 북한이란 겁니다. 진짜 트럼프가 이번에 INF 탈퇴 선언을 함으로써 김정은이가 아주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탈퇴 선언을 하면 미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괌과 일본이죠. 괌, 오키나와 일본 되겠죠.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니까 괌, 오키나와 일본 본토 등등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당장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배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치를 하면은 중국과 북한이 울상이 됩니다. 북한이 다양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바로 코 밑에다가 저 괌과 오키나와 일본에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딱 배치해 놓으면은 중국 그리고 북한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고 그 성능이나 질과 양이 압도적이요. 압도적이니까 그 순간 북한의 한 1000기쯤 되는 미사일 능력은 거의 쓸모가 없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이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은 미국은 항모전단을 보냈습니다. 항모전단은 핵폭탄을 갖고 있으니까 핵폭탄을 실은 이 전투기를 잔뜩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육상에다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딱 갖다 놓으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단추만 누르면 발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다른 변수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변수를 맞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보면은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이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의 이 중거리 미사일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중거리,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이 중거리 미사일 금지 조약에 해당되는 게 9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조약 당사자가 아니까 마음대로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니까 이 아시아에서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리해진다. 트럼프의 계산은 우리 러시아를만 상대하다가 손발이 묶여가지고 중국에 프리핸드를 주고 말았다.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치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치는 아주 절묘한 전략적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핵미사일 공격을 가하려고 하면은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미국 본토에 배치하거나 지금 잠수함에 싣고 다니는 미사일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ICBM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대응이 늦죠. 비행거리가 늦죠. 그러나 코앞에 북한, 중국의 코앞에, 즉 괌, 오키나와, 일본 등에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놓거나 한국에 갖다 놓으면은 그런 비행거리를 단축시켜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중국, 북한이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핵전쟁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유리한 방식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중거리 미사일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면은 미국이 프리핸드를 가지고 바로 한국, 일본, 고암, 오키나와 같은데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해 놓으면은 북한의 핵 능력은 무효다. 중국의 핵 능력도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 카드를 트럼프가 쥔 셈이죠. 이제 정식으로 탈퇴할 때까지의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을 함으로써 트럼프는 중요한 카드를 쥐고 이제 김정은을 압박할 수 있다, 그죠? 김정은도 이제 좀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만든 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의 압도적인 중거리 미사일에 의해서 고철이 되어버린다. 고철이 되어버린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면 고르바초프처럼 1980년대의 소련처럼 그러면은 핵을 포기를 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 길은 자멸의 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재촉하지 않을까. 그 다음 두 번째, 실패하더라도, 북한이 실패를 하더라도, 응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만 배치해 놓으면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 뒤에 있는 중국의 핵에 대해서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좋다. 그걸 영어로 말하면 fallback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러날 때 최후의 방어선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게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95%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전력이 치명적 타격을 받는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이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면은 그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으니까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므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도록 사정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해설입니다. 이 안을 만든 사람은 아마 존 볼턴 안보 보좌관으로 보입니다. 안보 보좌관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걸고 있는 것은 중국을 과거의 소련처럼 미국의 전략적 라이벌이다. 전략적 라이벌이라고 판단한 데서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북아시아는 과거의 미소 대결의 냉전과 비슷한 중국과 미국 대결의 냉전 구도가 이제 고착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중국, 북한에 다가가고 싶어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그리고 국내 정세가. 왜냐? 미소 대결에도 그렇지만 미중 대결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지게 되죠. 더구나 한미동맹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이니까 문재인 정권의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이번 이 INF 탈퇴 선언으로 해서 더 좁아졌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대한민국이 기복이 있겠지만은 이승만 박정희가 건설한 이 자유, 민주, 법치, 제도, 복지, 이 문명 건설의 힘으로서 좌익의 극좌 세력의 도전을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략적 선택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